쿰쿰하게 푹 삭힌 홍어를 좋아한다고 차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힘든 국민 여동생 그녀의 비밀처럼, 그리고 사실은 푸짐하고 넉넉한 중년 아줌마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녀의 꽃미남 아이돌 오빠처럼, 당당하고 멋있는 신도시의 젊은 엄마 아빠로서 차마 남들 앞에서 떳떳이 애청자라고 밝히고 추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시큼털털 구리고 촌스러워 창피스런 바로 그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역회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주말 은특집 3부입니다. 자, 금시장에서 부는 1차 변화의 바람까지는 예전 2008년 금융세력의 마스터 플랜이 그 이후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13년간 어떻게 쭉 금융시장에 왔는가, 모든 맥락을 이번 기회에 지금 싹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금시장의 1차 변화까지 봤는데, 이제 은시장에서 2차 변화가 부는지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마지막 얘기를 앞두고서 지금 금요일날 은시장에서 큰 어떤 움직임이 한번 나왔었죠. 자, 드디어 은시장에서 꿈틀거리는 2차 변화의 바람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무서운 2차 변신이란 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금에 집중했던 것처럼 이제는 은에 집중하는 겁니다. 금 좋다, 금덩이가 뭐 때문에 좋다, 기축통화가 뭐가 어쩌고, 앞으로 뭐 지정학적 갈등이 어쩌고, 금리 난다고 하고, 뭐 원자재 사이클도 있고, 귀금속도 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날아간다고 하고, 그래서 금이 최고래. 그래서 1분기 내내 금이 우리가 좋아하는 빅테크 기술주들만큼 올랐대. 작년부터. 야, 대단하네. 철이 엄마, 우리도 저기 금은방 가서 우리 애기 아빠 뭐랑 해가지고 좀 이번 기회에 예물도 바치고 금도 하나 사볼까? 좋네. 기분도 내고 또 집에 와서 칭찬도 듣고,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때문에 이 재테크의 달인 마누라 덕에 늙어서 호강하겠네 이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금에 집중하는데 지금 은 얘기는 전혀 안 나오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은에도 똑같은 식으로 집중하게 되는 그 변화가 오나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형식은 우리가 금시장에서 살펴본 그 변화의 형식 맞죠? 처음에는 소수의 어떤 기축통화 패권전에 조금 아는 사람들, 아니면 제야의 경제학자들이 거대한 격동기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 뭐 전쟁이나 어떤 뭐 이념 선동, 진영 선동 이런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아, 요것을 제국의 화폐 통화 패권이 옮겨가는 과도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외교의 어떤 난무하는 그 술수들이구나,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들이 봤던 거를 이제는 실제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모든 사람들 대중들한테 쉽게 영향을 끼치는 경제 인플루언서들이 떠들기 시작하고, 그게 주류 언론 기사에 나오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금 현물로 사야 된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한 2달 전까지는 그런 생각, 평생 내가 금덩이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요새 그냥 갑자기 2달 만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런 변화의 과정, 스텝을 밟아간다 이거죠. 똑같이 은시장에서 그게 나오는가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은 현물을 똑같이 금 사는 김에, 아유 금 너무 비싼데 은은 좀, 은도 이쁘더라고, 은 얼마 안 해서 좀 샀지,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은 현물을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을 안 듣는 은 선물 시장의 JP모건의 조작이, 컨트롤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사실 금요일 날 여기 나타난 거죠, 은 시장이. 제가 요거는 사실 전에 그 금은 시리즈 한 달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가끔 만들어 오던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뭘 소개시켜 드렸냐면 금이 사상 최고치를 3월 초에 3일절 날 뚫고 3월 4일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이 순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거든요. 사상 최고점 뚫었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머뭇머뭇하는 거죠. 정말 금이 더 올라갈 수 있겠나? 아니면 여기서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나 이제 익절할까? 잘 모르는 거죠. 방향을. 그런데 이미 이때부터 금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은시장이 꿈틀꿈틀하면서 막 더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그때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JP모건이 겁이 나갖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못 끌어내리고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은이 더 무섭게 올라갑니다. 제가 그때 이걸 어떻게 봤냐면 금과 은이 가격이 연동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금은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개미들한테도 소식이 다 소문이 났어요. 삼성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간대하고 달라들었는데 이미 삼성전자 9만전자 됐거든요. 9만에서 10만 올라가 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치 빠른 투기 자본들은 이미 은은 이미 금은 사상 최고점을 넘었는데 그럼 은 가격도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은은 2011년도 사상 최고점이 여긴데 49.55달러인데 아직 반밖에 안 왔어. 와, 그러면은 차라리 엔비디아 너무 올랐는데 예를 들면 AMD가 낫겠네. 그런 식으로 여기다 먼저 돈을 묻어두는 세력들이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다 하고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대중이 알기 전에 이미 돈 빠른 감각이 빠른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금에도 묻어놨지만 은에도 이미 묻어나서 은의 저항성이 굉장히 여기서 당장 지금 시중에서 금 현물은 사모은다는 얘기가 있지만 은 현물 사모은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JP모건이 못 잡고 자꾸 실패하고 이렇게 툭툭툭 놓쳐요.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바로 5월달 들어서 다시 올라갈 때는 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은이 더 무섭게 올라갔다는 것은 투기 세력이 지금 은 시장에서 더 많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 시장은 워낙에 시총이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억누르려는 작전 세력이 없고 은 시장은 완전한 작전 세력인 JP모건이 잡고 있는데도 지난 5월부터 오늘까지 보름 동안 2주 동안 금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 은 시장이 그 압박 작전 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은 시장에서. 지금은 어떤 언론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제기사나 이런 걸로 지금 집중하진 않은데 차트를 지난 2년 동안 아주 유심히 딱 봐온 그 흐름으로는 5월부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금 오른다 언론에서는 금을 막 하는데 진짜 전쟁은 은에서 일어난 거고 여기서 JP모건이 아주 수치스럽게 털린 겁니다. 하루 잠깐 잡아놓고 털린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윤곽이 나올 때 한번 언급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JP모건한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IMF에서도 그러고 이 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IMF 특히 그 IMF 수장이신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그 총재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저게 맞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 시장이 말을 안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 뚫리고 나는 우리 못 잡겠다 한 3, 4일 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감 잡았겠죠. 우리 아무래도 여기 못 잡겠어. 은 시장 뚫릴 것 같아요. 이때부터 제이미 다이먼과 IMF 크리스티나 게오르베가 IMF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미국 이렇게 지금 돈 풀면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쌓아올리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하는 거 아주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미국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 지금 나오려고 이 밑에서 이제 각을 잡는 건지 어떤 밑밥을 뿌리는 건지는 할 말은 많은데 모두 추측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윤곽이 직접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전쟁은 지난 보름 사이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진짜 비밀 전쟁입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스마트머니들이 여기 가서 지금 JP모건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저렇게 은시장 조작이 안 되고 은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또 때려잡나 봐야 되는데 주말에 지금 아마 긴급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걸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저희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저처럼 다 이 햇빛 좋은 날 밖에 나가 온갖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저녁에 또 털레털레 돌아오는 길에 순댓국밥집에서 순댓국밥 한 그릇 탁 먹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잘 나가는 이 뭐 전 세계 상위 0.1% 하는 사람들 주말마다 모여서 머리털 빠지게 고민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까 그냥 머리 싸매가면서 싸우고 고민하고 작전 짜고 그렇게 신경 쓰면 뭐 다 저기 뭐 머리 다 빠지고 암 걸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날씨 너무 좋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대중들이 야, 은도 현물 은도 괜찮대. 은괴, 실버바, 은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은 은이 앞으로 왜 오를 거냐. 또 주류 언론에서 금처럼 아까 기축통화 패권이 어쩌고 저쩌고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 뭐 지정학적 그것처럼 은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을 또 내놔야겠죠. 그럼 그 글을 쓰는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또 은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부를 해야죠. 어디가 아는 체 하려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블로그에서 금은 시리즈에서 해왔던 얘기들이 언젠가 이제 지면상의 주류 언론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때가 나오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8에서 1대 12 정도였다. 이런 얘기 나와서 퍼지면 이제 그 폭발력은 가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은비가 역사적으로 1대 8에서 1대 10이었어요. 지금은 몇 배예요? 놀래지 말어. 1대 88인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은가격은 평가를 했을 때 그래 10배는 지금 싸다는 거 아니야. 난리 나겠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댓글에 뒤늦게 이런 흐름을 이제 알게 되신 분들이 은 달러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제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삼가고 있고요.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공부 본인이 노력해서 하시고 내가 이걸 재테크에 활용해야겠다면 본인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달러든 금이든 은이든 상당히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에 저가하면서 한다.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다는 거. 그런 거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예전에 잡설에서도 해왔던 말이지만 돈이 자신의 마음을 잡고 흔들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뭐 어디에다가 뭘 묻어둬야지? 주식 투자 얼마야? 이런 것도 각자 이제 다 나름 이제 경험을 하고 뭐 이제 저기 차 한 대 값 날리고 집 한 채 값 날리면서 이제 가슴에 이제 이게 딱 이제 어느 정도 자기만의 이제 그 주관들이 잡히신 분들이 있을 건데 결국은 이 돈이 자기 마음을 흔드는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돈 벌려다 일찍 죽어요. 암 걸려서. 그런데 그 깜냥 돈을 얼만큼을 뭐 투자에 뭘로 이렇게 그거는 자기가 알 수밖에 없어요. 자기 그 마음을 얼마나 돈이 얼마가 돼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는. 예를 들어서 보시죠. 어떤 사람이 금은을 한 10년 전부터 현물로 모아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뭐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지금은 금은값이 막 신고가를 칠 때가 나왔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고민하거든요. 나는 이거를 지금 팔을까? 아니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 팔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지금 팔아도 충분히 돈 좀 만지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가격 상승에 이제 겨우 초반이라면 난 어떡하지? 자, 이때부터 돈이 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람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죠?
여기서 더 오르다가 묻어뒀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급 반락해 갖고 다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도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전혀 그래도 흔들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정도 애초에 이 금액 어느 정도 내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중에 얼마큼 투자하자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겨서 저렇게 올랐다 다시 예전 가격으로 가도 10년 전보다 조금이라도 이득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10년 더 묻어두지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 자산 운용, 자기의 어떤 마음 그 정도를 자기가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은 지금 은이 사상 최고치든 앞으로 2배, 3배 더 오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필요하면은 돈 좀 이것 좀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거고, 아니면은 당장 뭐 현금 급한 거 없는데 여기서 못 먹고 다시 떨어져서 한 80% 다시 떨어져도 나는 예전에 넣었던 거에 이 정도만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내가 그때 팔아야지, 아유 내가 병신이야 막 하고 자기 학대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 정도 돈의 흐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면 그때부터는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부터는. 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어떤 뭘 보고 이만큼을 묻어놨는데 이걸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일하고 직접 자기가 그 전문 어떤 자기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이게 자기는 진짜 어떤 그 뭐 생활을 꾸려나가고 노후를 준비하는 돈이지, 그 와중에 일부는 자기가 생각할 때 안전한 데 넣어놓고 10년 20년 지나도 손해만 안 나면 돼.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시장의 이자율이 오르는 것만큼만 해줘도 나는 만족하고, 거기서 더 오르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오르다가 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완전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건데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 투자할까? 막 금은 뭐 보험성으로 내 재테크에 10%를 넣고 뭐 주식과 채권 6대4 뭐든지 좋겠지만 그게 자기 마음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순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돈을 얼마큼 넣어놓고 이게 어떤 가격 변동이 오든 내 마음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깜냥을 자기 걸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옆길로 한번 빠졌네 드디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려지면 안 돼요. 예전에 이 금은 시리즈 5부에서도 비슷한 얘기 여기 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금은비가 어떻게 됐었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금은비가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1대 80, 1대 90이야? 1대 10은 돼야 적정하지. 그런 얘기가 만약에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순간 평생 인생에 참 행복을 못 느끼고 간다고 하죠. 자기 내부의 기준이 행복이 되게 빨리 자기 마음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죠. 그래야 하루하루 무슨 일이 생기고 자기 신변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죄송합니다. 나 오늘 왜 이래? 노인네가 죽을 때가 됐나봐요. 그렇게 대중들의 인식이 금은비가 그렇게 많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벌어졌어? 라는 게 만약에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본 것처럼 4월 말부터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한 달 사이에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머리 회전이 재빠른 감각 있는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은시장에 와서, 사람들은 다 금 얘기만 하는데 은시장에 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중들까지 온다는 겁니다. 마치 금시장에서 금이 사상 최고점을 넘었을 때는, 그 전까지는 스마트머니들하고 싸우기 전 사상 최고점 넘으면 전 세계 개미들이 다 달라붙죠. 옳았구나, 9만 전자 10만 전자 가자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은에서도 그 일이 언제쯤 일어나겠어요? 여기서 이제 40달러 오르면 이제 그런 얘기, 이제 30달러 올랐는데 40달러 오르기 시작하고, 또 가격적인 면이 아니라 언론에서 자꾸 저런 은에 대한 지식, 어떤 금과 은이 역사적으로 화폐 역할을, 이런 얘기 점점 많이 나올수록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로 딱 일주일입니다. 지난주,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에서 정말 금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심리 변화, 인식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나왔는데 은시장에서도 정말 나오기 시작하는가 한번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요, 빅샷들이거든요. 예. 빅샷들의 이제 급매입 동참과 기축통화에 대한 경고들이 저번 주에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전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이제 전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시는 우리 드럭켄밀러 아저씨, 전에도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었죠. 1분기에 엔비디아 자본을 무려 72%나 줄였다.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엔비디아에서 많이들 손 털고 있는 거 지금 나오고, 이미 큰 손들은 다 털었죠. 대부분 많이 털었죠. 심지어 엔비디아에 대한 콜옵션도 지금 다 털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고 뭐 확신한 거죠. 확신보다는 이제 여기보다 딴 데서 재미 봐야겠다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미 지금 엔비디아 다음 주 엄청난 지금 실적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했냐? 이 사람이 저번에 인공지능 퍼플렉시티도 나와서 한번 홍보했지만 결국은 여기 나옵니다. 소형주하고 원자재, 구리 등 귀금속에 대한 노출을 늘렸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원자재, 구리, 프리포트 맥모란, 요새 지금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어제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광산업체죠. 구리 같은 거 채굴하는 광산업체에 관련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와 소형주. 자, 이런 식으로 벌써 이런 빅샷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벌써 원자재, 귀금속에 집중하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예전에 빅쇼트라는 빅쇼트 영화에서 실존인물 모델로 해서 나왔던 거기 이제 빅쇼트의 벌이 이제 사실 똥볼 많이 찼죠. 지난 3년 동안 똥볼 많이 찼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과거 어떤 한번 기가 막히게 잘 맞췄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모기지론을 예측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죠.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1분기에 이 사람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술주 굉장히 많이 줄였고 대신 뭘 그렇게 샀냐 했더니 놀랍게도 금 펀드에다가 역대 최대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상호펀드가 역대 최대 배팅 1분기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금 선물이 아니고요. 금 ETF가 아니고 금 실물 펀드가 있답니다. 금 실물 펀드에 최대 배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금 원자재 뭐 이런 걸로 오르고 그런 거 보면 예전처럼 선물이나 그런 데다가 원자재 투기적인 그런 움직임 선물에다가 배팅할 수 있으면 왜 하필 금 실물과 연관된 펀드에 했겠어요? 기축통화 패권 다툼의 어떤 흐름 과도기를 이 사람도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왜 이렇게 빅샷들이 잘 나가는 빅샷들이 금, 구리, 원자재 특히 실물 금 이런 거에 투자를 할까? 흔들리기 시작하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도 나와가지고 미국 부채 너무 위험하다 이러다가 기축통화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고요.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떤 금융위기처럼 위축되는 미중 간의 이런 싸움과 이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다. 미국의 재정 부채 저거 잘못해서 한번 터지면 흔들리면 전 세계가 아주 독감을 앓을 수 있다. 미국의 재채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렇게 밑밥 깔고 있죠. 이런 조금 닥터 둠 같은 어두운 얘기 경고 나오니까 아무리 시장이 요새 분위기가 좋다 해도 사람들이 점점 더 실물 금이 낮다던데 이렇게 집중하게 점점 계속 이런 분위기들을 빅샷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류 언론들에서 드디어 은 얘기가 살살 나옵니다. 정확히는 은 얘기가 직접 나온 건 아니고요. 위에서 얘기한 원자재와 귀금속이 앞으로 날아갈 거다. 원자재 귀금속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관련된 그 원자재 정확히는 금, 구리, 백금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은을 끼워가지고 드디어 이번 주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원자재 귀금속 슈퍼사이클은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해마다. 그리고 실제 슈퍼사이클이 오냐? 3번, 4번, 5번 온다고 하다가 이제 어쩌다 한 번 오고 실제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흥미를 오래 가지기 힘든 이유가 몇 차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귀금속은 선물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각 국가의 정치, 외교, 지정학적 분쟁에 따라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뭐 어떤 담합, 오펙의 담합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거는 진짜 부처님, 보살님들 아니면 투기꾼, 타짜들의 영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 보살님이 10년, 20년 보고 미래에는 원자재가 귀해질 거야 하고 돈 넣어놓는 사람들, 그 돈 그만 뭐 100% 꺼지고 200% 꺼져도 눈 하나 깜짝 없는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투자의 깜냥이 틀린 거죠. 예. 아니면은 투기꾼들, 여기 이제 앞으로 잘 나갑니다 선전해갖고 모으고 자기들 이제 확 올려놨다가 걔네들 모이면 한번 뚝 넘기고 확 털었다가 뭐 이게 아주 그냥 배멀미 심한 데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확실히 작년부터 드디어 작년 한 해 그렇게 찬밥 취급 받아온 원자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와가지고 금년 상반기 1분기에 사실상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기술주, 빅테크가 포진한 기술주들보다도 원자재가 더 강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떠드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구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왜? 인공지능 그 반도체 다 구리 들어가고 전기차 같은 데 다 들어가고 친환경 신산업에 무조건 구리가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전 세계에서 계속 구리, 광산, 그런데 채산성이 안 맞아갖고 아유 다 그냥 문 닫어 해가지고 광산들 다 문 닫고 해서 공급은 계속 안 된다. 구리 가격 오르니까 이제 뒤늦게라도 빨리 가서 광산 캐가지고 구리 캐자. 광산이란 게 그렇게 쉽게 안 된다. 원래는 10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환경평가부터 해서 뭐부터 해서 그 나라의 어떤 땅에서 뭐 파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시설이나 어떤 투자나 뭐 여러 가지 문제, 금리가 이렇게 비싸면 또 그거 돈 빌려다가 광산 새로 열기도 쉽지가 않아요. 계산기 정말 10년 앞에 보고 계산기 두드려 갖고 진짜 돈이 남나 확신이 들어야 들어가지. 안 걸고 요새 잠깐 원자재 가격 오른다 해서 그래? 나도 그럼 구리광산 해볼까 했다가 평생 패가망신합니다. 만약에 이 구리 가격이 몇 달 뒤에 뚝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이게 골치 아픈 거거든요. 요새는 각 나라가 국가 자원 민족주의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걸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예전하고 다르게 광산 같은 거 빨리 채굴 개발할 수 있게 행정적으로 다 도와주겠다.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나섰거든요. 니켈이나 뭐 구리 그런 것 때문에 리튬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 해도 빨라도 5년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런 데 공급이 줄은 거예요. 광산들 다 문 닫고. 근데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공지능, 전기차, 태양광, 친환경 사업 때문에 구리 수요가 해마다 팍팍팍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든 상태에서 말라붙어 갖고 변화가 없어요. 오르게 된 거죠. 이런 걸 몇 년 전부터 보는 사람들은 원자재 시장에다 큰돈 그냥 박아 놓는 겁니다. 알박기 세력들은 그러죠. 그리고 10년 뒤에 보자 하는 거예요. 뭐 그 사이에 막 올랐다 내렸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근데 그 중간에서 이 선물 시장의 특성 때문에 거대한 투기 세력들, 타짜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구리 가격 상승을 더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이 오른데 하니까 자기들 모여서 더 올려놓는 거죠. 한판 해먹으려고. 그래서 결국 원자재 시장은 10년 앞에 보는 보살님들 아니면은 타짜들끼리 모여갖고 노는 개미가 함부로 낄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구리에 대한 뉴스는 뭐 연초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 슬슬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제목을. 치솟는 금보다 주목할 원자재가 있다. AI 수혜 종목 구리. 그 다음에 해지수단 은. 자, 은 얘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치솟는 금보다 주목해보자. 뭔 얘기냐. 금 너무 올랐죠, 여러분? 금 다 좋다는데 당장 금에 투자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다른 원자재도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요즘 지정학적 위기 영향으로 사방에서 원자재들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구리나 금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구리, 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저평가된 산업재가 있습니다. 은이. 자, 이런 얘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리 생산량은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최근 공급 문제도 구리 가격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구리 광산 개발은 허가에만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인허가 과정,
자금 조달과 건설 등을 거치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된다. 야, 이러면 뭐 정말 슈퍼 사이클이 계속 몇 년 동안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사람들이 잘 얘기를 하는데 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광산에도. 뭐 구리광산은 뭐 쉽게 캐고 뭐 은광산은 뭐 아니 구리광산은 어렵게 캐고 은광산은 쉽게 캐고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은 광산 개발인데 그러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구리가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고 잘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은은 구리처럼 산업적 수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처럼 안전자산, 귀금속 그런 걸로 해지 수단도 되는 두 가지 장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도 그걸 얘기하네요. 은은 투자 자산도 되지만 인플레이션에 해지하는 대비 수단도 된다. 딱 얘기를 해주죠. 여기도. 최근 2달간 금보다 더 귀했던 것은 은이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실제로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지난 6개월간 이만큼 올랐는데 은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은 이 정도 올랐다라고 여기 나옵니다. 예. 금 ETF가 13%, 18% 올랐는데 은 ETF는 15%, 18% 올랐다.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ETF가 아니고 현물 시장을 보자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러면? 그리고 이 기사에도 역시 나오네요. 은 역시도 전자제품, 태양광 등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친환경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 전기가 통하게 하는 전도체로서 굉장히 그 전기 통하는 이런 거 아주 더 구리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고급 기기들, 예를 들면 의료기기, 고급 가전제품, 태양광 전지 등에 무조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경기가 회복되거나 친환경 산업 때문에 점점 수요가 해마다 지금 실제 지난 3년 동안 구리, 은의 전 세계 수요량이 빵빵 지금 몇 배씩 막 늘어나고 있는데 안 늘어나요. 늘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동안 엄청나게 줄여놨고 광산들 다 문 닫았고요. 앞으로 늘리겠다 해도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산을 못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은은 구리하고 다르게 또 뭡니까? 금처럼 해지수단, 인플레이션 해지수단도 되고 이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지정학적 갈등에 금값이 오르면 은값도 오르니까 금 대신 꽁 대신 달기라고 은을 좀 갖고 있어도 효과를 보는 거고 또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정말로 달러 약세가 된다 하면은 괜히 이제 더 이제 금과 은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의 산업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은의 공급도 역시 구리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제한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금보다 은의 투자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이게 뭡니까? 금은 시리즈에서 제가 2년 전부터 했던 얘기 그대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이라니까요. 물론 이제 한 번 나왔죠. 얼마나 더 많이 나오고 이게 퍼지는지 이 얘기를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해갖고 꽉꽉 틀어막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제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이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기사 링크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또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기사에서. 금은 비율이, 금은 라티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2024년 2월달, 금년 2월달에 무려 금 1덩이 하나 대 은덩이 91개. 1대 91배. 말도 안 되게 지금 금도 그동안 찍어 눌러 저평가가 됐는데 달러에 비해서. 그렇죠? 10수년 동안 찍어 눌러서. 근데 은은 JP모건이 은시장 잡고 막 흔들어 가지고 금을 못 괴롭히니까 은을 그동안 9배를 더 괴롭혔다. 원래 금과 은의 비율은 대충 1대 10 정도가 적당한데 지금 1대 90까지 벌었으니까 9배를 더 잡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1대 10까지 갈 필요도 없다. 금년 말까지 1대 90에서 1대 80 정도로만 조금만 완화돼도 벌써 뭡니까? 10배는 오른다는 거잖아요. 자, 요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또 이제 백금 얘기도 나옵니다. 백금이 2해 연속으로 공급 부족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처럼 백금도 아까 말한 굉장히 그
전도를 굉장히 전기 흐름을 잘 해야 되는 고급 어떤 회로나 그런 데 많이 들어가죠. 여기 똑같아요. 지금 모두 다 지금 보면 뭡니까? 모든 전자기기나 친환경 제품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데나 모든 그 들어가는 제품 중에서 우리 그 전기가 흐르게 하는, 그런데 굉장히 산업적 수요가 큰 것들, 기본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게 지금 금은 너무 비싸니까 못 쓰고요. 그렇죠? 금 쓰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 못 써. 그런데 은은 만만하니까 쓰고, 백금도 좀 쓰고, 그리고 웬만한 범용 제품들은 전부 일단 구리가 들어가고, 얘네들이 지금 다 공통점이 있는 애들이죠. 즉 뭡니까? 산업적 수요가 앞으로 세상이 4차 산업 시대로 변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다 같이 똑같이 광산 캐거든요. 캐면은 이제 주로 어떤 걸 캐겠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귀금속들이 같이 섞여갖고 같이 묻어나오고 그런 경우도 많아갖고, 어디 한 군데 문 닫으면 다 같이 영향받는 그런 데가 많아요. 광산이. 여기 백금도 똑같이 작년에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 부족이었는데 금년에도 공급 부족이 아주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간다. 이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다 정말 너무 비싸서 못 사면은 제품 가격도 올라간 게, 사람들이 그 제품을 안 사니까 가격이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정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 패권전에서 안전자산으로 어떻게 주목을 받냐, 은이 금과 같은 그런 대열에 낄 수가 있냐, 그걸 봐야겠죠. 백금도 아까 구리, 은 시장에서 얘기한 똑같은 얘기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새 뉴스에서 계속 심심찮게 금 가격만 얘기했었는데, 5월 들어서 최근 열흘, 일주일 사이에는 금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구리하고 금만 얘기했는데, 이제 지난 열흘, 일주일 사이에는 백금 얘기도 하고 은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같이 묶어서 똑같은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얘기를 합니다. 금은 원자재로는 보지 않지만 귀금속, 인플레, 해지 수단, 슈퍼사이클, 그걸로 얘기를 하는데, 은도 은근히 거기다 끼워요. 올해는 Year of the Materials, Metals, Year of the Metals, 금속의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네요. 이제 슬슬 은가격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금만 오른 게 아니라 은 현물도 많이 올랐대. 은 현물 가격 올랐다는 얘기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실은 엊그저께, 어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은 가격이 치고 오른 거는, 저런 소식들을 듣고 더 많은 스마트머니들, 투자 자본들이 은 현물에 지금 배팅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못 막는 걸 수 있습니다. 저런 언론의 힘 때문에. 개미들은 아직은 그렇게, 개미까지는 안 퍼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금시장에 그 불었던 어떤 그 변화의 바람, 투자 인식의 변화를, 개미들도 금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금의 1차 변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바로 딱 지난 일주일 동안 은시장에도 드디어 그런 것들이 주류 언론들의, 처음에는 빅샷들이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자꾸 주류 언론에서 원자재와 귀금속의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구리하고 금 얘기만 하던 거에서 백금과 은의 얘기를, 특히 은의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기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 이제 이게 개미들한테 퍼져야겠죠.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레딧이죠. 레딧인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많이 얘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가, 구글 트렌드 같이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검색 분석 업체에서 지난 1분기 동안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글 검색 뭘 제일 많이 했는가 봤는데 굉장히 급증한 키워드가 있었다. 그게 뭐였냐? 주식시장 폭락입니다. 경제 폭락,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거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1분기는 지금 연착륙 골디락스로 자산시장은 제일 높았던 때 아니에요? 너무 의외의 결과죠. 사람들이 근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1분기 때 구글에서 주식시장 폭락, 경제 폭락에 대해서 검색한 게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취급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 고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금을 사는데
정말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경제시장에서 뭔가 큰 폭락이 오거나 기축통화, 과도기, 패권에서 미중 갈등이 이제는 왜 주식시장 폭락이나 경제 폭락을 얘네들이 검색을 이렇게 많이 했냐면 미국 주식시장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가 불안해서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흐름, 미중 간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하나 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 기축통화의 패권의 어떤 지금 갈등이구나 눈치를 채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달러의 어떤 그런 패권이 점점 브릭스나 유럽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흩어지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한 이제 이 큰 빅샷들이나 전문가들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주류 언론에서도 나오니까 개미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뭔가 시대의 격동기 변화기가 올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경제계가 영향을 받아서 자산시장이 폭락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금을 구입한 투자자 수가 현물이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팬데믹 이후로 지금 무려 지금까지 개미들이 금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떤 시대의 격변기 지정학적 갈등이나 어떤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자산시장이 출렁였을 때 버틸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서 금을 구입하고 문의하는 투자자가 자기 회사 내에 굉장히 많아졌다. 고객들이. 팬데믹 이후 약 40에서 60% 급증했다. 자, 이미 개미들한테도 이런 금에 대한 요게 퍼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번 주에 아주 딱 시의적절하게 이런 거를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너무 딱 맞게 재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한 개미 대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키스젤이죠. 키스젤. 금은 시리즈 제가 8부에서 2년 전에 소개해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 투자용 기업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IT 관련.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지역 보험사로 옮겨가지고 직장을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게임스톱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식을. 당시 주가는 굉장히 쌌고요. $5 내외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미국의 소셜미디어 레딧에서 주식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 이제 맨날 거기 들어가가지고 터줏대감이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산 그 게임스톱 주식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잠재력이 있나 맨날 홍보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맞장구를 많이 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맨날 거기서 뭐 경제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하면서 게임스톱을 막 홍보하고 했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게임스톱이 왜 이렇게 맨날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오르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볼 땐 충분히 오를 만한데 너무 이렇게 왜 안 오르지? 쥐구멍에 벼뜰 날이 언제지? 가만 보니까 공매도 기관들이 맨날 장난치는 거예요. 거기다 공매도 엄청 걸어놓고 일부러 시중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기는 망할 수밖에 없어. 안 좋은 소식 퍼뜨리고 쫙 해먹으면 또 해먹고 또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무 낮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올라가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계속 풋옵션 쌓아놨다가 저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공매도가 그런 난장지를 쳐놓고 사람들 마음 흔들리게 해서 떡 해먹고 그거 보고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치를 떨은 거죠. 내 저놈들 죽이기 전에 내가 진짜 이 두 눈 억울해서 못 감겠다 했던 거죠. 그래서 게임스탑에서 이제 주식 열풍이 불어가지고 레딧이 막 전 세계의 개미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이제 자기 영향력을 이용해서 저 공매도 세력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주가를 보장을 못 받는데 한번 쟤네들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도 저 기관들만 저렇게 하란 법이 있냐? 우리도 힘 모아서 우리만의 헤지펀드처럼 우리도 한번 단체 행동에 나서갖고 공매도 기관들을 엿먹여 봅시다 한 거죠. 그게 성공을 했던 겁니다. 개미의 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려 3년 만에 바로 이번 주에 나타났죠. 나타나가지고 트위터에 이런 그림 하나 띄우고 의미심장한 걸 띄우면서 다시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구나 하고 개미들 예전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게임스탑이 막 하루 만에 70% 폭등하고 막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어떤 그 잡코인들도 갑자기 급등하고 막 난리가 이날 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3일 지났는데 보니까 막 뭐 게임스톱, AMC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그 레딧 방에서 많이 그 올랐던 종목들 다시 이제 잡고 오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제까지 보니까 엄청 뛰었다가 또 푹석 하루 만에 했다가 사흘 내내 이제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전기차 제조업체 뭐 패러데이 퓨처 여기로 또 이제 옮겨가 갖고 여기 한번 또 올려보자. 여기도 공매도가 많이 기관들이 걸어놨더라 갖고 또 올려가지고 공매도 한번 엿먹이고 뭐 또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막 이제 재미 보고 다니는 건데 확실히 3년 전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그때 저금리로 풀려갖고 너도 나도 주식을 다 하던 시절처럼 모였건 것처럼 화력이 그 정도는 안 되죠. 지금은 고금리 시대라서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큰 움직이면 안 오고 술렁술렁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얘가 뭐 때문에 나왔냐 이거죠. 갑자기 이 상황에서 지도 지금 딱 보고 뭔가 미국이 대선을 맞아갖고 파월하고 옐런이 어떻게 더 큰 돈을 풀면서 시장에서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제 봐가지고 이때쯤이면 밈주식도 한번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대부분들 지금 그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 사람을 그때 소개했던 거는 왜 나왔냐면은 금은 시리즈 8부에서 당시 3년 전에 게임스탑 같은 거 다 밀어갖고 공매도의 투자 기관들 한번 엿먹여보자 했던 건데 이 열풍이 일어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은시장에서도 지금 은의 조작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세력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 우리가 이 불공정한 시장을 뒤집어 보자 해갖고 은시장에서 그때 3.1천하 일이 일어났었죠. 바로 이때죠. 21년 2월 1일 날 3년 전입니다. 이때 일어났다 이게 불발로 커졌는데 지금 저 개미 대장이 나오면서 이 당시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개미들이 다시 모였단 말이에요. 주식 한동안 안 하던 애들도 다시 몰려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모여갖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슬슬. 야 예전에 은시장도 한번 뒤집었는데 요새 은시장이 예전하고 좀 틀려. 확실히 분위기가 변했어. 그때는 우리가 진짜 뭘 몰랐지. 멍청했지. 현물로 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걸 알았나. 근데 지나고 3년 동안 반성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다 이제 레벨업에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거기서 말 꺼내면 지금 저 개미 대장인 키스 질이 재등판한 김에 우리도 이제 사람들도 다시 모였는데 모인 사람 중에 야 예전에 그 은시장 참 아까웠어. 그때 참 우리가 보니까 맞아. 뭘 몰라갖고. 근데 요새는 확실히 우리 옆집 사는 사람도 보니까 막 금덩이 금괴 사기 시작하고 골드바 사기 시작하고 정말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님도 그 얘기 하더라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게 정말 현물들의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같이 힘을 좀 보태면 스마트머니 움직이는 거에 우리 힘도 보태면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눌리지 않고 이번에는 한번 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도 하죠. 그래서 저는 얘가 다시 등장했다고 했을 때부터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 보고 있습니다. 얘는 은시장의 어떤 쇼스퀴즈를 주도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실제로 은시장의 쇼스퀴즈를 주도했던 인물은 이런 사람이겠죠. 미국의 최오쿠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면서 은현물 요 뒤에 사진 보십시오. 이 은덩이 보십시오. 누구야? 어마어마한 부자네.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은시장에서 실버 쇼스퀴즈를 일으켜보자 하고 화력을 모아서 그때 유튜브에 생중계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요것도 그 당시 금은 시리즈 8부 보시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그 레딧의 개미들 다시 재집결한 개미들이 은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좀 뭔가 화력을 모아서 해보자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제 귀에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저번 날 기사에서 일부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키스 질이 나와가지고 밈주식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훅 꺼졌는데
게임스탑은 하루 만에 뭐 18% 빠지고 AMC 엔터테인먼트가 20%대 하락했는데 월가에서 은근히 이런 소문이 살짝 돈다고 소개한 기사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일부에선 레딧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또 어디 가서 장난질 쳐볼까 하고 여기저기 종목을 찾고 있는데 은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밑줄 쳐놨죠. 혹시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정식 기사는 나온 건 없어요. 요거 하나만 찾았습니다. 이런 건 얘기도 나돌더라고 카더라. 요 얘기만 봤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정확히 하루 뒤에 이 일이 퍼진 겁니다. 은시장에서 정확히 하루 뒤에 이 온스당 30달러를 그냥 한 번에 장대 음봉으로 빡 올리는 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레딧의 개미들이 3년 전에 자신들의 그 실수를 패배를 절치부심하고 공부해온 애들이 저기도 한번 가서 뒤집어 놓자 해서 그 영향으로 오른 건지 뭔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참 시의적절하게 세상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빅샷들이 계속 금, 은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이 사람들이 몰랐던 얘기를 하면서 은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와중에 딱 마침 얘까지 3년 만에 갑자기 어디가 죽었나 살았나 했던 애가 등장해가지고 다시 밈 주식에 그 몰려들었던 개미들을 집결을 시켰고 그 개미들이 첫날 둘째 날은 게임스탑 뭐 요런 데 가서 뭐 AMC 가가지고 뭐 전기차 가서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와중에 이제 얘들이 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은시장에서 저렇게 빵 터지는 일이 그 다음날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이 흥미진진하죠. 자, 이제 마지막 다음 영상 4부에서는 은특집 4부 마지막으로 이제 다룰 거는요.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은이 정말로 아직도 사람들은 이 은에 대한 이런 인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괜히 은이 다른 원자재들 금이나 구리는 그나마 투자 가치가 있지만 은은 투자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실제 이제 실버 인스티튜트라는 요 기관이 있는데 그곳의 은 수요량 변화 또 아까 위에 기사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말로 은의 산업 수요는 어떻게 되고 인플레 해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한 번 더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블레임이죠. 정말 은을 그동안 찍어 눌렀던 세력들과 또 은에 대해서 그래봤자 은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뒤통수를 정말 야구 바다 알루미늄 바다 풀 스윙으로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때릴 수 있는 정말로 금, 구리 그 다음에 기술주들, 빅테크들 그리고 은 정말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 정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누가 제일 사람들의 지금 언론이나 기사에 나오는 것이 정말 보면은 뭐 구리나 금이 최고다. 빅테크 기술주 최고다고 은은 별것도 아니다. 잘 기사도 안 나오고 또 은은 투자할 만한 상품이 못 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레이스를 벌렸을 때 누가 1등, 2등, 3등, 4등인지 먹여보는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